네, 안녕하세요. 무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하늘의 정해진 법칙대로 굴러가는 것이 아닌가. 뭐 특히 동양 철학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천도 변화의 이치를 담고 있는 그 육아의 주역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우리 시대 특히 간방 대한민국이 그 남북한 38선으로 나뉘어진 것은 하늘의 뜻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를 저는 이제 북녘 북자와 북쪽할 때 이 북자를 쓰죠. 그리고 주역에 38번째 개가 있는데요. 그 개 이치로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뭐 보통 그 역경을 뭐 주역이라고 하죠. 근데 저는 그 역경을 파자 이치로 이렇게 살펴봐야 하는 이치와 그 개에 또 64개가 되지 않습니까? 개마다 이제 그 순서가 붙는데요, 숫자가. 그 수리가 굉장히 중시해야 되는 이치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주역을 특히 파자 이치로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그 비자체라고 해가지고요. 비밀할 때 이 비자를 씁니다. 뭐 같은 글자로는 이렇게도 쓰는데요. 볼시자를 써서 사자는 아유, 말씀 사자입니다. 알아보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 비밀스러운 말씀이 담겨 있다라고 해서 비자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역에는 그 한마디로 그 비밀스러운 뜻을 특정한 글자에 숨겨놓은 그런 비자체의 글자가 많기 때문에 이 파짜이치가 아니고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38번째 이 숫자와 또 이 어긋나다 어그라지다는 뜻의 이 규자, 이 이치를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북자와 북한의 북자도 이 글자를 쓰죠. 이 글자를 가지고 한번 제가 생각하는 그 이치를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6.25 전쟁 비극은 왜 일어났을까요? 묻는다면 뭐 남북 간의 이념 대립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인간이 만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이 하늘 천자의 치료만 보면 또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 장인 공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자를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이건 만들다는 뜻이 있습니다. 만들 공자. 사람 인자가 있죠. 그래서 하늘의 뜻을 인간이 만들어가는 만들 공자니까요. 그런 이치도 있지만 하늘이 인간 세상을 만들어간다. 천시이치대로 인간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특히 주역의 이치는 이제 천시의 변화 이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38번째 화택규의 이치로 그리고 북자 이치로 한번 예,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뭐 38선이나 뭐 휴전선은 이제 또 같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정확히 보면 좀 다른 면이 있죠. 뭐 크게 보면 저는 같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38선이 왜 생겼는지 역학의 이치와 파자 이치로 한번 말씀드리려는 거고요. 그 현실로 방위를 보면은 이쪽이 동쪽이 되고 이쪽이 서쪽이 되죠. 그리고 위에가 북쪽이 되고 이쪽이 이제 남쪽이 되겠죠. 근데 보시면 태극기에는 이렇게 선이 이렇게 돼 있죠. 선발선은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꾸로죠. 예.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죠. 이게 태극과는 반대입니다. 근데 그 동양 철학의 사상을 대표하는 태극이 그 동양 철학의 이치로 보면은 방위가 이렇게 됩니다. 보면은 이쪽이 남쪽이 됩니다. 위쪽이 아래가 북쪽이 되고요. 이쪽이 동쪽이 되고 이쪽이 서쪽이 됩니다. 이런 이제 음양 현실과 사상 음양 이치로 보면은 이 모양이 사실 일치한다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이제 뭐 동양 철학에 대해서 전혀 이제 문외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이거는 먼저 설명드려야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을 좀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간단히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라고 가불병정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걸 십천간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목화 토금수 오행으로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이 규자의
이 개수, 개자가 있습니다. 열 번째 천간. 그래서 이거는 뭐 음양의 치로 보면 이게 양수고 이게 음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비지지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축인묘 신사오미 신유술에. 그래서 여기서 뭐 다른 건 볼 것이 없고 화에 여름에 해당되는 이제 사화와 오화가 있다는 거, 요걸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38선 이제 위도라고 하죠. 정확히는 북위. 이제 가로 위자를 써서 가로로 획을 긋고 세로로 이제 또 이제 나누지 않습니까? 지구를 보면. 그래서 38선은 뭐 북위 38 그 또 되는 부분에 이제 선을 긋은 거죠. 일본이 점령지였던 그 우리나라가 1945년 그 8월 해방되면서 그 전후 처리 과정에서 임시 군사 분계선으로 38선이 생겼죠. 뭐 또 그 이후로 이데올로기 갈등이 심화되면서 6.25 전쟁으로 이렇게 휴전선이 생겼죠. 38선 기준점으로 생기기 때문에 뭐 사실 휴전선이나 38선의 엄밀한 의미로 보면 이런 차이는 있지만 보통 우리가 38선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휴전선이 38 목도의치로 분단된 이유를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역학의치로 보면 앞서 말씀드린 이제 십천간에서 우리나라를 이제 갑의 나라로 이렇게 봅니다. 역학에서 보면은 이제 오형으로는 목인데 정확히는 양목입니다. 목을 상징하는 숫자가 3과 8입니다. 화는 2와 7이 되고 수의 경우는 뭐 1, 6수 이렇게 오형마다 고유한 숫자가 붙는데요. 그 휴전선이 저는 38목도 H로 분단된 이유를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남북 간의 이념의 갈등과 뜻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어그러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규계는 기본적인 뜻이 이제 어긋나는 겁니다. 이것이 뒤에 뭐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요. 괴로 그리면은 이게 택의 연못을 상징하는 이제 개고요. 이거는 불을 상징합니다. 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건 오행으로는 이제 금이고 연못을 뜻하는데요. 이 서로 이제 불은 위로 오르고 무슨 물은 이제 아래로 모여서 흐르는 성질로 봐서 음양이 서로 만나지 못하고 어긋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남북한이 이제 뜻이 맞지 않아서 어그러진 것이 그런 까닭에 38선이 분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규계가 또 38번째입니다. 이제 이 38번째는 38목의 이치가 있다. 그래서 38 목도의 이치로 이렇게 분단된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뭐 이거는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이거 하나만 알면 됩니다. 사람 얼굴과 신체 부위를 그 주역 8개로 나눠서 개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 부위마다 이제 배속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뭐 비은 건 양이고 끊어진 건 음이죠. 그래서 양요가 3개가 되면은 건개라고 합니다. 이마를 상징하고요.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이제 이거 하나입니다. 눈을 이제 이걸 리게라고 합니다. 오행으로는 화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역학을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부분일 텐데요.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8개가 각 그 인체 신체와 또 얼굴로도 이렇게 배속이 된다는 거. 이 리게가 눈에 해당되는 거. 요것만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은 이제 눈목자를 파자 해보면요. 기본적으로 뭐 여기까지만 쓰면 달을자죠. 그리고 날일자가 있죠, 여기요. 이렇게 되면은 날일자가 2개 이제 겹쳐진 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눈목자는 이제 일월이 합쳐진 글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좌축, 우축 다 이제 일월로 볼 수가 있는데요. 또 이렇게 파자면 밝을 명자에 또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규자는 눈목자는 오행으로 이제 화라는 거 그것만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상계 리화는 이제 위로 올라가고 아래 태계는 연못은 아래로 모여서 흘러가는 음양의 두 기운이 서로 만나지 못하고 어긋나는 거. 뭐 남북한이 이념적으로 서로 뜻이 어긋나서 분단된 이치를 그래서 주역의 이제 괴상으로 보면 38번째 규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글쎄 뭐 역학에 좀 문외하신 분들은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한다고 하고는 있는데요. 만약 빛이 없다면 눈은 뭐 쓸모가 있을까요?
뭐 아무 쓸모가 없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이 눈으로 보면은 이게 일월이 되기 때문에 밝은 명자는 일월이 합쳐진 글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광명의 뜻이 있습니다. 빛이 없다면은 뭐 눈은 쓸 수가 없는 거니까요. 암흑 상태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남북한이 지금 어긋난 상태가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요. 눈이 없다면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겁니다, 아마. 하태규계를 이제 쉽게 사진으로 이렇게 익히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모택자입니다. 화를 상징하는 건 태양이고 저수지, 바다도 이제 못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요. 물이 모여서 있는 거니까. 이거는 태계라고 합니다. 모택자를 쓴 거고요. 오행으로는 금이고 류계는 오행으로 화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체로 보면 이제 눈으로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뭐 그 37번째 그 가정의 도를 뜻하는 가인계 다음에 38번째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남북한의 한 집안 동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의 도가 어그러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서로 간의 뜻이 맞지 않아서 현실적으로도 어긋나고 어그러지는 뜻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 얘기하면 길 것 같은데요. 그 이 화택규계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동포할 때 같을 동자 한 가지 동자를 쓰는데요. 이건 다를 이자입니다. 받침자에. 그래서 같지만 동포할 때도 이걸 씁니다. 우리는 같은 동포지만 이념이 달라서 다를 이자니까요. 뭐 군자의 비유를 하지만은 우리 민족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동포가 결국 다른 길을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교계는 뭐 대립과 갈등을 넘어서 상생과 소통을 이제 모색하라는 지혜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 굳이 이걸 설명하는데 제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규자는 이제 눈목자가 오행으로 화가 된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12지를 자축, 인묘지, 인사오미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계절로 보면 이제 해자축, 인묘지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데요. 요것만 이제 다시 한번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고요. 화가 이제 사 아니면 오라는 거. 왜냐면은 이제 규자의 이거 개수는 천간이거든요. 육식갑자는 뭐 다 아실 텐데 역학을 기본적으로 하시는 게 가장 뭐 초보적인 내용이니까. 근데 모르신 분들이 있으니까 설명드리면 이건 천간에 해당됩니다. 걔는. 그럼 천간과 짝이 되는 글자가 있거든요. 근데 천간과 지지는 12지지는 음양의 짝이 있기 때문에 이 개수와 짝이 되는 이 화는 오화가 절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개오년은 뭐 아마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계사년이란 뜻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규계는 핵심이 규자가 눈목자가 화고 또 사화로 보면 우리 그 남북한의 38선을 그 기점으로 이렇게 분단이 되고 어긋난 것은 1953년입니다. 그렇죠. 그 해가 계사년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런 것이 주역에서 이미 뭐 한두 곳이 아니라 비자체로 있는 글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치를 풀려면은 이제 주역 역학계나 음양오행 그리고 천간지지나 또 천부경 원리가 적용되지 않으면 풀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물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왜 근데 주역은 간방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이런 천도 변화의 뜻이 생깁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는데요. 앞선 영상에서 이제 뭐 안 보신 분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간방 대한민국은 주역을 보면 관계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대표적인 게 산의 관계를 상징하는 물이고요. 위에가 하늘이라면 산도 이제 땅 아니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이치로 볼 때 산은 이제 이 경계는 땅에 경계가 끝나는 곳이죠. 하늘과 가장 가깝고 높지만 또 하늘의 경계가 시작됩니다. 하늘 입장에서 보면은 하늘의 경계가 끝나고 땅의 경계가 시작되는 곳이죠. 그래서 마칠 종자, 시작할 시자를 써서 종시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거 하나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하늘에서 비가 오더라도
제일 먼저 어디로 오겠습니까? 하늘에서 뜻이 내려온다면 가장 높은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 산으로 먼저 내려오겠죠. 그래서 천지 변화의 그 이치를 보려면 역학을 굳이 하지 않아도 간방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잘 살펴보고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는 말들을 그 어떤 트렌드나 분위기들을 살펴보면은 천도의 변화 이치를 좀 쉽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괴짜를 보시면은 이게 필발머리입니다. 하늘천자죠. 그래서 하늘에 펼쳐진 물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수는 크게 보면은 지상의 물과 하늘에 있는 수증기가 모인 구름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천자가 있는 것만 봐도 38 목도의 이치로 이제 어긋난 것이 하늘의 이치대로 된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파자 이치로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 이제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는 뭐 이 눈목자가 왜 있는가를 이제 풀어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목은 화고 개수와 짝이 되는 지지는 사화라는 거. 그래서 계사년 1953년에 계사년에 결국은 남북한은 지금 분단 38선이 이렇게 확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제일 처음에 앞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뭐 이렇게 명상이나 특히 이제 뭐 요가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나 또 일부 수행하시는 분들은 이 세계가 환영이고 꿈이다라고 이제 보시는 주장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하늘에 정해진 법칙대로 38 목도의 이치대로 화태 규계의 이치대로 남북한이 분단된 이치만 봐도 역학의 이치로 보면은 천도 변화의 이치가 주역에는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런 이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꿈이 아니라 너무나 정해진 법칙대로 굴러가고 있다. 그런 면에서 간방 대한민국의 남북한 38선으로 나눠진 것은 하늘의 뜻이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물론 뭐 주역을 이제 역경이라고 하는데 육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죠. 육아의 장점은 불교나 다른 이제 선도나 뭐 기독교나 이런 단체보다 이제 장점은 그거라고 봅니다. 육아 이제 사서 뭐 삼경, 오경 뭐 예기춘추에서 악기까지 하면 사서 육경으로도 보는데요. 제일 나중에 배우는 게 이제 역경이죠, 주역. 그래서 가장 뭐 육아의 태도 꼭대기에 있는 정점에 있는 학문이 역경인데요. 기타 여타의 그 종교나 가르침에 비해서 주역은 이렇게 천도 변화이치 법칙을 설명하고 있죠, 동양 철학은.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남북한 휴전선 38선이 이렇게 생긴 것이 Q자 H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갔습니다. 다 북자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 것 같고요. 이렇게 다음 시간에는 북자 이치로 남북한이 또 이렇게 분단될 수밖에 없는 이치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떻게 Q자가 이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것만 이해하시면은 눈목자 이 괴상의 리화가 화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 말 그대로 이제 개수와 짝이 되는 청강 개수와 짝이 되는 건 화는 사화라는 거. 1953년 38선 휴전선이 이렇게 딱 결정된 것이 계사년이라는 거. 뭐 38 목도의 지대로 서로 어긋난 Q자 때처럼 남북한은 이렇게 어긋나게 되었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역에는 또 어긋났으면 그렇게 통합되는 이치도 당연히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뭐 기회하게 되면 한번 나중에 그것도 올려보겠습니다. 뭐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파자로 주역을 공부하지 않으면은 주역에 있는 비사체 그 비밀스러운 뜻이 숨겨진 그 인미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파자가 굉장히 유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유용하다는 차원이 아니라 주역을 공부하려면 파자가 사실 필수라고 봐야 됩니다. 뭐 이제 역학자마다 견해는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이치로 이제 주역을 뭐 공부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이치가 있다고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목소리가 좀 잠겨서 듣기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뭐 거의 시원해지다 못해서 이제 선선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여름이 이제 뜨거운 여름도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